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고 보니 가까운 인연이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짜릿한 일탈을 즐기셨다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라디오에 짝사랑하던 오빠의 이야기를 담아 사연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가까운 센터에 에어로빅을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나 동생들도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운동하고 밥 한 끼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기도 하고요. 같은 단지 사는 사이들끼리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막연한 사이이기는 해요. 특히 저는 비슷한 또래인 동생 하나랑 언니 하나랑 삼총사처럼 친한 사이예요. 다들 50줄에 들어서 있기도 하고 결혼한 시기도 나이도 다르지만 아이들 터울이 많이 나지 않아서요. 성격도 비슷하고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고 스트레스 푸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성격이죠. 그중에 동생이 특히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동네 토박이라 아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술집이나 맛집 등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도 항상 동생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늦둥이 셋째가 있어서 늦게까지 매번 놀지는 못하는데 언니랑 동생은 종종 나이트 같은 곳을 자주 놀러 다녔어요. 다들 관리도 잘해서 나이 먹은 것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워낙 둘 다 성격이 살가운 편이어서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회식처럼 술도 먹고 놀러 갈 때 두어 번 가기는 했지만 셋이서는 거의 간 적이 없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출장을 좀 멀리 가게 돼서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랑 시간을 좀 보내보고자 친정 엄마가 와 계신 날이었는데요. 언니가 듣고 나더니 저녁에 같이 놀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엄마도 다녀오라고 하니 오래간만에 기분 내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안 들어오고 큰애들은 친구네서 잔다고 나가고 엄마가 막내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들뜨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나이트를 갔는데 셋이서만 가니까 부킹도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언니가 잘 아는 웨이터 덕분에 여기저기 재미를 좀 보기는 했어요. 신나게 흔들고 이제 슬슬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2차로 한잔하러 나가자고 하는 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새로 들어온 테이블에 부킹을 갔어요. 저희보다 좀 어려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남자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짝도 맞아서 술도 신나게 먹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가서 2차로 호프집에서 한 잔씩들 했죠. 저는 그 중에서 키도 크고 말수가 좀 적은 분이랑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분위기였어요. 나쁘지도 않고 또 둘 다 깨끗이 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부추기니 좀 흔들려서 모텔 방까지 같이 갔어요. 겉보기에는 엄청 점잖은 편인데 방에 들어가니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과 밤을 보내게 되다니 재밌기도 하고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연락처를 나누기는 했는데 아이들 신경 써주기도 바쁘고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어요. 며칠 뒤에 언니가 그때 만났던 남자분이랑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오기로 했다면서 나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언니네 갔다 온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뵀던 분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재밌더라고요. 10살이나 어린데 오빠 같은 면도 있고 편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술만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지 않겠냐고요.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갔는데 술 없이 대화를 좀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와이프랑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외로 출장 간 매형 대신에 누나네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같이 근교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바람도 쐬다가 자연스럽게 바다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 짜릿한 사랑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니 만날수록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딱히 뭐 사랑을 속삭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가벼운 친구처럼요. 언니랑 동생도
그때 같이 놀았던 분들이랑 종종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밥 한 끼 술 한잔 했는데 대범하게 셋이서 여행 간다고 하고 근처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됐는데 좀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한 세 달 정도 만났을까요? 큰애랑 같이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저녁거리도 사고 둘이서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했는데 갑자기 멀리 보이는 친구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제법 친한 친구고 집에도 두어 번 데려왔던 기억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었죠. 근데 그 옆에 제가 만나는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네 집은 아빠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얼마 전 재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누나네 집이 아니라 재혼한 와이프더라고요. 그 상대가 저희 큰애 친구 어머니인 거고요. 같은 학부모 사이였던 거죠. 재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애들도 이미 다 커서 굳이 학부모들끼리 다 볼 일이 없으니 몰랐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재혼할 때는 친구가 엄청 힘들어 했는데 새아빠가 되게 잘해준다나 봐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친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재혼한 건데 아이는 없었고 그래서 아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죠.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고 남자 문제도 좀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랑 정이 들어서 쉽게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좀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냥 가벼운 사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좀 얽혀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기가 껄끄럽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린다곤 하더라고요. 잘 맞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서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동네가 좀 멀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은 없어요. 언니랑 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분들이랑 멀어진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다시 나이트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생길까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을 깊게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재밌고 기뻤던 순간들은 함께 나누기는 했었으니 그냥 그 사람도 힘들 일은 겪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보내봐요.